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큰 손들이 매도 물량을 좀 덜어내면서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방송에서는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다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SM부터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자리를 좀 하고 있고요. 일진전기가 4.13%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전문가님의 승부주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부터 SFA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토니모리가 16.2%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 오늘의 승부주에서는요,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해당 섹터가 트렌드를 살려갈 수 있을 것인지를 조금 옥석 가리기를 계속 해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개편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요. 자, 그러면 금요일에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금양그린파워, 와, 좋은 수익률이네요. 3.4%. 그리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에브리봇 3.3% 견조한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금요일 시장이 안 좋았던 거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오늘의 승부주는 아침 8시에 공개해드리고 오늘장 내일장 3시 반에 장 마감하면 수익률을 쫙 하고 공개하는 하루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님의 수익률 3%대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 금요일 시장 안 좋았다. 상당히 견조한 수익률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유창희 대표의 마태 금양 그린파워를 AS 받을 겸 지금 그린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이 급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태양광은 특히나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애증의 또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이 태양광이 예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기적으로 트렌드를 갈 거라 생각해서 많이 몰빵을 하셨다가 큰 피해를 보셨고 이번에도 역시 단기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게 트렌드를 살려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또 한번 속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에너지 이슈가 단발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꽤 이게 오랫동안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전력 인프라주가 이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주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그게 후속 조치로 에너지 인프라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 어디가 딱 정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풍력보다 약간 태양광이 조금 우위에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자력보다는 약간 천연가스 쪽이 좀 우위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ESS라든지 SOFC가 보완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퍼스트 솔라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린다면 지난 그 금요일에요. 한 10% 정도 종가상으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지난 그 수요일에도 18%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하루 잠깐 쉬었다가 금요일에 바로 10%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180이던 주가가 거의 $276까지 거의 한 4거래일 만에 한 100% 가까운 상승을 좀 100%는 아니지만 한 70%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어제 그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 실제 움직인 거는 지난 목요일 정도 수준이었다고 본다라면 충분히 오늘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금요일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종가까지 그러니까 장 막판까지 계속 저점을 낮춰가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뭐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추가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반등을 시도하면서 오히려 시가보다 높게 마감했다는 것은 이틀 급등했는데 다음날 금요일에 개파락 나왔어도 추가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조금 더 하면서 마감했다는 것은 충분히 뭐 오늘 혹은 이번 주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SM,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한전기술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SM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중에서는 대장주로 네. 꼽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네. 또 SM이 승부주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SM은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저는 어느 정도 선 반영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카카오 엔터하고의 어떤 합병 이슈가 좀 있었던 것들이 좀 안 좋게 흘러나갔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요 엔터사들 대비해서 불확실성이 없다.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에스파 첫 정규 앨범 판매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 NCT 위시의 성공적인 데뷔, NCT 뭐 127 그리고 NCT U 사실 저 NCT는 잘 몰라요. 제가 뭐 좀 더 이런 걸 좀 더 잘 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NCT 멤버 중에서 자니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상당히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본다라면 충분히 SM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파, 라이즈 등 주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제 에스파 이제 복귀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곡이 나오는 부분들, 그러면서 또 중국 한알령이 해제가 되는 부분들이 해제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어떤 앨범 판매 증가라든지 공연, 기획 이런 것들이 전 충분히 주가를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이미 SM 같은 경우는 1월 달쯤에 그 8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럼 이때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좀 이제 그 카카오 엔터하고 합병 뭐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별다른 뭐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룹 합병이 좀 잘 마무리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이동평균선 수렴을 잘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이 좀 확인된 거면 사실은 작년 11월, 12월 주가서부터 감안했을 때 한 6, 7개월 정도 바닥을 어느 정도 체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어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지난주 목요일에 한 10% 정도, 한 1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좀 쉬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2차 상승을 보여준다라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한 11만 원대까지 어떤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추세가 전환되는 거면 저는 대형 기획사 중에서는 SM을 탑픽 기업으로 좀 꼽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3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 확인해 봤습니다. SM이었고요.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만 3천 원 이탈하는지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승부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R 관련해서 오늘 한전기술 꼽아주셨는데 어떤 전략 함께 세워갈까요? 네, 한전기술, 전력설비, 그다음에 원전 관련돼 있는 원전에 관련된 시공 관리라 그러죠. CM, 즉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관련 업체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원전 전력설비나 시공 관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 체코 원전 관련된 수주, 그다음에 지금 여기 SMR 관련된 모멘텀이 증폭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봤을 때는 이 뉴스케일 파워 쪽하고도 상당히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전기술 오늘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순환자원센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순환경제,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이죠. 그 자원 재활용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ESG를 좀 더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이슈가 나왔을 경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점수를 받고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
유동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54,200원대에서 지금 지지를 바꿔서 쭉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은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두산에너빌리티하고 상당히 주가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 들어가셨을 경우에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목표가 일단 첫 번째 81,000원대까지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1,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저항대 75,000원대는 충분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를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여기서는 64,000원 조금 짜게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실 그 어느 정도는 그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떨어졌을 경우에는 기존의 저점인 54,200원대까지 한 번 더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64,100원에 64,000원대에서 한번 손절하고 오히려 저점에서 잡고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승부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어떤 승부를 내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SM이 3.6% 수익을 거뒀는데요. 하이브에서 약간 견제를 했나요? 막판에 이제 블록딜 소식을 전하면서 좀 아쉽게 됐는데 어쨌든 SM 견조한 수익률을 냈고요. 자, 그다음에 한정기술 2.7% 수익 거뒀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하루치 수익률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3.7%랑 2.7% 정도면 뭐 하루치 수익률은 대단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 좀 입소문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창희 대표님. 네. 일단 SM이 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제장 이따가 또 여쭤볼 건데 한중일 관련된 이슈에서는 거의 뭐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또 이어서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갭상승이 좀 높게 나왔어요. 한 5%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추가 상승하고 나서 조금 이제 막판에 약간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뭐 그 이유는 이제 저녁 늦게 나온 게 내부자들은 이제 그런 내용 좀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녁 늦게 나온 뉴스가 이제 그 하이브가 이제 카카오하고 이제 SM 인수를 싸움을 했을 때 매수했었던 지분을 이제 매각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협상 중이다 얘기가 나왔고 목표 이제 가격은 이제 한 95,000원에서 한 91,000원 사이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5,000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잘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이브가 좀 배가 아팠는지 나만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차라리 저는 이게 이제 기존의 패턴처럼 그냥 바로 블록딜 했다. 소식이 나온다라면 일시적으로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거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주가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슈는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업의 가치가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거래처도 뭐 이 한 번에 이거 물량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단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져가는 걸 수도 있고 지분 투자 길게 봤을 때 회사 투자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가져가는 걸 수도 있는데 SM이 주가가 오른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비전을 보고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오르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가격도 좀 변동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흐름은 좀 체크해 봐야 되지만 길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계속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AS 겸 이슈 점검을 살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미리 종목들을 선점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AS가 거의 이슈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전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SMR 시장이 개화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언급은 하셨지만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벌써 수익률이 30%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 시장 자체가 이제 이 정도 올랐으면 팔아야지 했는데 더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테크잉이나 재룡전기 이런 걸 보면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더 올라가가지고 배 아프게 하는. 이제 두산에너지빌리티도 오랜만에 이제 두산그룹이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네. 여기서 제가 느꼈을 때 여기서 빠지는 건 좀
아깝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깝다 싶을 때는 이제 조금만 팔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투자자들의 판단인데 보통 3분 계약으로 해가지고서는 3분의 1 정도를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익절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걸 좀 더 홀드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저항대 하나 잡아서 저항대에서 절반 정도 파는 방법. 자, 23,100원에서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서 여기서 절반 정도 이때 한번 털어내는 거를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한참 올라갈 때가 많죠. 예전에 146,000원까지 올라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쭉 들고 가셔도 되고, 이건 선택은 그야말로 이제 투자자님들, 홀더들의 몫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미국 관련된 수주 이슈도 있었지만 이제 체코 관련된 기대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로 두산 에너지빌리티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약간은 좀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눌림목 보고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등치가 크죠. 시가총액이 13조 6천억 원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사실 지금부터는 조금 그 힘이 약간 쉬어가는 자리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눌림목 자리를 보시고 거기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어떤 종목 선정해 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대한해운,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토니모리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해운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해운은 어떤 전략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대한해운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267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물론 이번에 이제 부동산 분양 수익이 좀 일부 반영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약간 일회성 이익이라고 좀 감안한다고 해도 수익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았다,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부전기선하고 LNG선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좀 운행을 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라든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배를 운행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인 매출, 영업이익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M그룹에 이제 편입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기업의 체질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이번에 137%대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초대형 유저선 4척을 지금 매각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19년, 20년 그 전후로 해서 대한해운이 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척당 한 1,100억 정도 선에서 배를 받았고 주문을 했고, 이번에 매각을 하게 되면 한 1,500억에서 한 1,600억 사이에서 좀 매각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4척을 다 매각이 된다라면 한 거의 7천억 가까이가 현금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대한해운의 시가총액이 6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저는 주가를 좀 재평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금도 상당히 좀 많이 탄탄하게 좀 보유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주가만 봤을 때 정말 대한해운 그 2000년, 2010년 14년 뭐 이때 이제 주가가 좀 안 좋게 나온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고통을 주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주가는 진짜로 지금 차트를 길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한 2,000원 전후로 해서였던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한 3,000원대로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상당 기간을 한 2,000원 초반에서의 흐름에서 좀 보여줬던 걸 감안한다라면 이번에 이제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면 충분히 저는 꽤 큰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해운주 중에서 펜오션도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대한해운이 못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제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2,5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2,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승부주 대한해운 살펴봤습니다. 펜오션보다도 덜 갔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룸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2,000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니모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토니모리는 어떤 전략 함께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화장품 제조 판매업, 제조하고 판매를 따로 떼야 됩니다. 제조업하고 판매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체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화장품 업체 중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제조 판매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서는 다른 공장에다 위탁해서 생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는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또 다른 사업으로 특히 이제 펫 사업 쪽으로 이제 조금 더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다이소용 가성비 화장품 이제 번셉이라고 부르는 그 브랜드를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띄웠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좀 괜찮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즉 저가 화장품이지만 상당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이런 화장품들을 좀 더 내놓을 거고 거기에 맞춘 실적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현재 외국인들 대상으로 오히려 다이소에서 많은 그 물건들이 판매되고 실제로 수출이 되고 있는 걸 보면은요. 이번에 토니모리도 굉장히 전략을 잘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중일 3국 협약을 했을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마 토니모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 파동을 한번 주고서 떨어졌다가 다시금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에서 특히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 상승하는데도 역시 파동을 이렇게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파가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파가 나올 때가 지금 현재 자리인데 여기에서 이미 이전에 있던 전에 있던 저항대를 지금 좀 돌파를 하고 있는 자리. 자, 여기 봤을 때 이제 거의 이 자리에서 이때 있던 1,800원에 있던 라인을 조금 일단은 살짝 돌파를 했는데 이제 곧 돌파를 할 자리에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봤을 때 오늘 매수가 9,640원 시초가로 봤을 때 1차 목표가로는 저는 일단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12,000원까지는 제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좀 떨어진다 혹은 손절해야겠다 싶을 때는 9,000원 선에서 일단 손절하시고 그리고서는 조금 더 기회를 보고 다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일진전기, 김성규 전문가님은 AP-시스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 일진전기입니다. 네. 전력 인프라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일진전기는 이제 그 전력 솔루션 관련해서 턴키 수주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기업하고 경쟁력이 뛰어나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력 인프라 투자가 슈퍼 사이클에 이미 진입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업이 더 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A는 다른 기업, A, B, C 만약에 이게 작업 구간이 있다라면 이걸 각각의 기업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업이 일괄로 하는 게 더 빠르게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강점, 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압기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변압기 매출하고 일반 전선 케이블 매출 비중하고 따진다라면 3대 7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은 변압기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압기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한 20%가 넘어갔다는 부분들 감안하신다라면 이제는 전력, 송전선 쪽에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송전선 쪽에 대한 어떤 매출 개선의 어떤 기대감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변압기하고 전선 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저는 일진전기가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수주 잔고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MSCI 스몰캡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주가가 어저께 한 10%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주가가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좀 기간 조정을 좀 많이 주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 조정을 줬고 반등이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면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 목표가는 33,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크게 올라오면서 어저께 시가 원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24,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최근에 한 3주, 2주 정도 횡보를 했었던 상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혹은 뭐 크게 조정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뭐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일진전기뿐이 아니라 전선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길게 본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조정 시 매수 관점은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오늘 시초가 밑으로 접근해 보셔서 목표가 33,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조정 시 또 매수가 가능하고요. 오늘 시초가 밑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AP 시스템이고요.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AP 시스템 보시게 되면 이거 복합 테마로 지금 걸려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 태양광 해가지고서 지금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다 보니까 패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술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기술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래지향적인 플렉시블 아몰레드, 그러니까 아몰레드인데 이제 접히는 거죠. 플렉서블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조 핵심 공정 장비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VR이라든가 XR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핵심 장비들이 나오고 있고, 롤러블 디스플레이라 부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나오게 됐을 경우 또다시 여기서도 그 상당히 그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더블 말고 이제 말아가지고 쉽게 해서 말아서 들고 다니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응용이라든가 열 처리, 흡작 도포, 그다음에 플라즈마 용융. 그래서 상당히 첨단 기술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걸로 전체적인 그 디스플레이 패널에 도포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증착하는 이런 기술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 시스템 현재 차트 보시게 되면은 25,920원 요 자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죠. 며칠 동안 해가지고 상당히 급락이 나왔던 자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대략 한 5, 6거래일 정도 해가지고 급락이 나왔었죠.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인데 굉장히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32,000원대 제가 목표가 우선 설정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여전에 있는 그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우선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 여기서 손절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26,000원짜리, 자, 25,920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더 조금 짜게 줘서 26,000원짜리에서 저는 일단은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자리가 무너지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ENF 테크놀로지도 좀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도 어저께 그러니까 이틀 연속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를 좀 이제 아직까지 뭐 확인됐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ENF 테크놀로지 차트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미코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 미코처럼 작년 7월 달 그리고 올 1월 달 그리고 이번에 4월 5월 해가지고 28,000원 저항을 계속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5월 달에 살짝 돌파했다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이틀 만에 되돌려 놨다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3만 원 돌파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6월 달 중순 이후 혹은 뭐 이슈가 6월 달에 이제 여러 이제 뭐 반도체는 이슈가 좀 몇 개 있습니다. 뭐 WDC라든지 삼성전자 개발자 회의라든지
또 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다라면 충분히 ENF 테크놀로지는 신고가 패턴으로 강하게 치고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CNR 리서치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 자체가 특이한 게 이제 FDA나 이런 승인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좀 네. 영위하잖아요. 네네. FDA 승인이 지금 엄청 뜨거운 감자인데, 근데 이제 어제 급등 지금 현재 주가 추이가 전일 24%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이게 지금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비해서 그 외국 임상을 특히 이제 많이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임상 쪽으로 해가지고서 좀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대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임상 업체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찾아다니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추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좀 빠졌다 그러면 이 경우는 사실은 연속성은 조금 없어요. 오히려 오늘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봤을 때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거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 파동을 좀 잡아가지고서 하락 파동에서 조금 꺾어져서 올라가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자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여기서 만약에 3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조금 접근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신규 접근에 대한 얘기고 기존에 홀딩하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서 빠지더라도 놀라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은 기아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삼성중공업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기아예요. 현대차도 아니고 좀 의외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전략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저는 기아 뭐라 그럴까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한 70%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SUV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SUV 판매 비중이 계속 높은 기업이 기아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그 기아의 그 영업 그 이익 마진이 글로벌 탑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영업이익률이 토요타를 앞섰거든요. 토요타가 10% 조금 넘고 현대차도 10.4%가 되는데 어쨌든 토요타보다 조금 앞섰는데 기아의 영업이익률은 13%가 넘어요. 그럼 글로벌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좀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죠.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글로벌 기업 대비 상당히 주가가 낮았다. 재평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5만 원 정도 목표가 넣어놓을 수 있고요. 10만 5천 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기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요즘 전기차를 좀 대체를 하면서 내연기관 차량, 전기차 사이의 브릿지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인기도 많은데 70% 정도 수출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니까요. 함께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승부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승부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 함께 세우면 좋을까요? 네, 삼성중공업 모두 알다시피 일단 선박 관련 종목, 즉 조선인데 조선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해양 플랜트가 있죠. 그래서 해양 플랜트 관련주로도 지금 꽤 재밌게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중요한 게 LNG선, 그다음에 LNG 운반선, 추진선과 운반선 둘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에탄 운반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수소 관련 종목으로도 나중에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여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생뚱맞지만 여객선도 꽤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 보면은 이 선박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도 플랜트 쪽으로 보면 우리가 그 예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FPSO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수익성 있게 상당히 잘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잭업 리그 그래가지고선 요거는 이제 그 대륙봉에다가 다리 세우고서는 거기서 이제 시추 그 드릴을 박아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석유를 시추하는 그런 장비들을 잭업 리그 그러는데 요것도 꽤 많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드릴쉽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이제 그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경쟁력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특히 이제 천연가스 관련돼 있는 쉽에다가 만약 부생수소 생산 기술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 바로 수소를 액화해서 만들어서 터미널에서 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차트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가지고서는 강한 급등이 한 번씩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급등이 나왔던 그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세 번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9,290원 자리가 지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수가 9,400원 시초가 정도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목표가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1차 목표가 11,500원까지 저는 일단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11,500원 여기 이 정도까지는 우선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 바닥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아름답게 돌아가는 원형 바닥이다 보니까 신규가 되든 아니면 여기서 11,500원이 넘어가면 추가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현재 손절가로서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8,400원짜리를 우선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8,400원에서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로 가가지고서는 그 아랫단에서 좀 더 집어서 거기서 큰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유찬희 대표님 어제 뭐 시장 영향이었죠. 네, 기아차 그렇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K자동차 또 세계 점유율 거의 네. 상위권에 올라가 있으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이제 시황 위주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떠날 것인가? 증시를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면서도 약간 조정이 좀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또 미국 증시가 좀 약할 때 미국 증시 기침만 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뭐 중환자실 가는 정도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그게 좀 답답한 건 있습니다. 저도 뭐 시장을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또 미국이 조금만 웃어도 우리나라는 또 엄청나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그동안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종목군들, 사실 뭐 기아, 현대, 뭐 삼성, 뭐 이런 기업들 다 좋은 거 아는데 선뜻 손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좋을 때 약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래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아가신 전략 좀 충분히 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좀 6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AS는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소연 전문가님 어차피 조선주도 지금 빅사이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 영향 타시겠죠? 간략하게 또 AS 좀 부탁드리죠. 네, 삼성중공업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한 자리죠. 여기에서 윗꼬리 좀 주고서는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270원 라인 여기에 지지를 지금 받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해서 요 위로 올라가는 자리,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요 최고가 여기에서 1,240원 자리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 진짜 빅사이클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삼성중공업이 한번 빅사이클을 만들던 자리를 보시게 되면 특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상당히 길게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꽤 크게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노랗게 표시한 이 부분이 그동안에 해가지고서 횡보 라인을 만들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횡보를 대략 한 10년 가까이 하다가 그 다음에 위로 크게 올라가는 사이클이 지금 여기 보이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이 사이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이클이 나오는 이 자리를 지금 다시금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 7년 정도의 사이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자리,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인 9,320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500원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진짜 초대형 사이클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오히려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가 매수 들어가면 좋다. 자, 그리고 JLK가요. 어저께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 가시화라는 이제 이슈로 올라가긴 했는데 저는 일단 이 이슈도 좋지만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역배열을 조금 탈피하려는 어제 120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좀 강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돼 보이고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유자분들은 좀 급하실 것 같습니다. 네, JLK 지금 해가지고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해서 추세 잡고서는 위로 파동 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서 바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FDA에 드디어 이제 이 AI 솔루션 드디어 이제 등록을 시작하겠다 신청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호재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약임상 쪽은 지금 굉장히 깐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얘기가 많지만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의료기기 쪽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또 쉽게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JLK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현재 JLK 지금 들어가도 나쁘진 않은 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소재 관련해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갤럭시 S24 판매가 상당히 흥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시스템이 첫 적용된 제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삼성 제품하면 신제품 나오는 순간 중고폰이 된다고 폄하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그 인기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 개선 기대감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7월 달에 신제품 출시가 있죠. 폴더블 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매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기 부양을 계속 하고 있고 뭐 이구환신 정책이든 뭐든 계속 소비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OLED 패널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OLED 패널의 가장 큰 시장은 TV 시장입니다. 근데 TV 시장이 교체가 가장 많은 시기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죠. 그래서 올해 이제 파리 월드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좀 TV 교체 수요가 좀 발생한다라면 이쪽 관련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요즘에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시면 터치가 되는 기능이 적용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치 스크린 기능 탑재된 패널 판매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애플이 아이패드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해가지고 OLED 패널 탑재가 적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약간 중소형 OLED 수요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1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100억 이상 나와주면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거든요. 158억 보여줬네요. 158억 나와주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 보여줬고 2분기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보율도 높은 상당히 양호한 재무 건전성을 좀 확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직은 뭐 크게 이것이 매출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수산화 리튬 공장을 좀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르면 내년 한 상반기 중으로도 매출이 좀 잡힐 수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장을 좀 개척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좋게 나오고 앞으로 매출 개선 속도는 상당히 빠를 수 있는데 주가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한 29,000 하단이 한 28,000원 정도 그리고 상단이 한 33,000원 박스권 흐름을 지금 작년 11월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자리가 돌파를 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번 달 들어서 조금 움직임이 나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고점 돌파 이루어진다라면 37,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좀 빠르게 오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31,5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어쨌든 최근 2주 사이에 좁은 박스권 흐름의 저점이 31,500원이기 때문에 31,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약간 눌림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 만나봤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요. 그러네요. 보통 스포츠 경기, 큰 경기 앞두고서 TV 매출 수요가, 교체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팁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 37,000원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FA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 함께 세우면 좋을까요?
네, SFA 종합 장비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여기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가지고서도 지금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종합 회사고 상당히 등치가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장비 제조뿐만 아니라 운반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물류 시스템,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 장비를 여기다가 신청만 하면은 모든 장비들을 한 번에 다 갖다 드립니다라는 거의 그런 서비스, 자체 장비도 있지만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오히려 원 턴키로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설치를 해주고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는 조정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럴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공장을 이제 지으려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하고 좋은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공정 물류 시스템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들어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좀 좋았고요. 특히나 이제 또 해외에 여러 가지 그 장비 그리고 공장을 새로 짓는 공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관련해 가지고서 특히 미국 공장 쪽으로 이제 삼성이나 뭐 SK 쪽으로 해서 또 들어가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들도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좀 더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24,560원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서 크게 한 2번 정도 이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은 이제 거의 여기서 좀 잡혔고, 최근 들어 가지고서 한 2주 정도, 한 10에서 14거래일 정도 해가지고서 갭 상승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 27,900원 시초가로 잡아주시고요.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31,000원대를 우선은 짧게 단기 목표로 우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 여기에 제가 노랗게 표시하는 이 부분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까지를 일단은 봐주시고, 여기에서 떨어질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